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0년대 중반 수많은 리버풀 팬들을 양산하게 만들었던 한 사나이. 캡틴이란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완성형 미드필더의 표본을 보여준 리버풀의 심장. 램파드와 함께 2000년대를 호령한 잉글랜드 최고의 미드필더로 묵묵히 리버풀의 모든 것을 바친 남자,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1980년 5월 30일 리버풀의 근교 휴이턴에서 태어난 제라드는 발 안쪽이 기형적으로 휜 내반족을 갖고 태어납니다. 교정 치료를 통해서 8달이 되던 해 리버풀 유스팀에 입단을 했지만 제라드의 아버지가 항상 업어줄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제라드 둘 다 리버풀 유스팀 입단에 자랑스러워했고 축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불행하게도 불과 1년 뒤 1989년 필스부로 참사로 사랑하는 사촌형을 잃어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96명의 팬들이 압사당한 사고에 사촌형 존 폴은 겨우 10살로 희생자 중 최연소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축구에 매진한 그는 리버풀에서 1997년 계약을 맺고 성인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제라드는 일주일에 7만원을 받는 유망주 신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어려운 주급이었지만 이때가 제라드에겐 천국이었고 요즘 거액을 받는 어린 선수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망주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제라드와 마이클 오웬이었습니다. 제라드는 1군 합류 후 자신이 동경하던 존 반스, 레드넵, 로비 파울로, 맥 마나만과 훈련을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98년 11월 29일 블랙번과의 경기에서 첫 데뷔 경기를 치른 데 이어서 한 달 뒤엔 스페인 클럽 셀타비고와의 UEFA컵에서 유럽 무대에 첫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제라드의 첫 포지션은 미드필더가 아닌 오른쪽 수비였습니다. 이후 중앙 미들진의 레드넵과 하만이 부상으로 빠지자 팀의 중앙을 맡으며 주전으로 도약을 합니다. 1년 뒤 1999년 12월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경기에서 후반 69분 제라드의 데뷔골이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골이 터집니다. 1999-2000 시즌 이 골이 끝이었지만 리버풀 팬들에겐 새로운 천재 탄생에 환호를 합니다. 2000년 리버풀의 주전으로 뛰면서 멀티자원으로 팀에 기여했고 훌륭한 태클을 겸비한 수비형 미드필더로 핵심으로 올라섭니다. 공격적 재능이 점점 나타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등을 소화하면서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2001년 리버풀이 리그컵, FA컵, UEFA컵 3관왕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을 하며 2000년 잉글랜드 3자자의 부름을 받았고 유로 2000까지 대표 선수로 승선합니다. 어린 시절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TV로 보면서 잉글랜드 국대에 빠져들었던 그는 잉글랜드가 월드컵 결승에 오르는 것을 상상했고 첫 발탁이 되었을 때 그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일화로 제라드는 15세 이하 잉글랜드 국대 선발전에서 탈락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자신을 탈락시킨 이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31일 우크라이나전에서 첫 성인 대표팀 데뷔를 이루어냅니다. 아쉽게도 2002년 월드컵은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2003-2004 시즌 팀의 주장이었던 사미 히피아로부터 주장 완정을 이어받았던 제라드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울리에는 훈련을 마친 제라드에게 네가 리버풀의 캡틴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했고 히피아 또한 자신은 괜찮다며 제라드를 격려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이 당시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제라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리버풀에 로이킨만큼 뛰어난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후 출간된 퍼거슨의 자서전엔 제라드를 마이클 캐릭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리버풀은 우승 후보였지만 리그 2위, 3위를 반복하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로만이 첼시 구단주로 오면서 많은 돈을 뿌리자 리버풀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지금도 제라드는 리버풀이 우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돈 많은 구단주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와 아스날 등 여러 클럽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을 때 리버풀도 베니테즈 감독을 2004년 영입을 하면서 쇄신에 힘을 씁니다. 제라드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울리에 감독의 해임은 가슴 아팠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베니테즈에 대한 제라드의 생각은 놀라운 전술가였습니다. 제라드가 리버풀, 잉글랜드 대표팀을 거치면서 느꼈던 감독 중 전술면에선 최고였죠.
스쿼드 조직 안에서 팀을 짜고 안정감 있게 만드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훗날 뉴캐슬에서 빛을 냅니다. 2004-2005 시즌 챔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 2점차 승리를 해야 16강에 갈 수 있는 리버풀이었습니다. 이날 주장인 제라드의 중거리 슛으로 리버풀은 8강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날 터진 제라드의 골은 이후 챔스 최고의 골 명단 상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유벤투스, 첼시를 차례로 꺾으며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리버풀이 나갑니다. 결승 상대는 AC 밀란으로 미드필더의 가투소, 카카, 피를로, 슈도르프 등 괴물 라인업이 버티고 있었죠. 공격수는 무려 세부첸코와 크레스포였습니다. 전반에만 무려 3골을 먹히고 이대로 무너지는가 했습니다. 전반이 끝나고 베니테즈 감독은 라커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영웅이 될 기회를 잡아라고 말했고 후반전 각오를 다잡은 리버풀은 기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라드가 추격에 발판인 헤딩골로 따라붙었고 이어 2골이 10분 만에 연이어 터집니다.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세부첸코의 킥을 두들기 막아내면서 챔스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이 우승으로 제라드는 역대 우승한 주장 중 2번째로 어린 나이로 지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기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5-2006 시즌 당시 주전 선수들이 대거 방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A컵 결승에 진출합니다. 웨스트햄과의 결승전에서 제라드는 90분 환상골을 포함해 2골 1도움을 올리며 승부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우승하면서 다시 한번 기적이 창조되었죠. 이날 제라드의 평점은 10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시즌이 끝나고 첼시의 무리뉴 감독이 선임이 되자 제라드의 영입을 시도합니다. 제라드에게 첼시나 런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무리뉴 아래에서 뛴다면 어떨까 잠깐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라드의 심장은 리버풀로 향해 있었고 팬들의 사랑과 존경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2007년 리버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천재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를 영입을 합니다. 이미 리버풀로 오고 싶어 했던 토레스였고 오자마자 첫 시즌 적응도 필요 없이 29골을 만들어냅니다. 마이크 오웬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토레스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라드는 미드필더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했습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했고 2008-2009 시즌 프로 데뷔 첫 해트트릭과 함께 커리어 최다골인 16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리버풀 공격은 불을 뿜었지만 퍼거슨 감독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승점 4점을 벌리면서 맨유가 우승을 합니다. 2010년 제라드는 팀의 여러 핵심 선수들의 이적 물살에 같이 휘말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등장을 합니다. 팀이 우승을 못하고 부진하자 핵심 선수들을 너무 쉽게 팔았고 제라드 또한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비 알론소가 레알로 떠나고 자신의 파트너를 잃은 상실감에 절망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호지슨 감독이 새롭게 오고 레알이 300억을 불렀지만 리버풀은 350억 이하로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고 버팁니다. 팀의 아이콘이나 다름없는 제라드가 우승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날 움직임을 보이자 리버풀은 조콜 영입을 시도합니다. 결국 제라드는 한간에 놔두는 소문을 일축하면서 잔류를 선언을 합니다. 호지슨 감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제라드를 설득시켰지만 정작 시즌에 들어가자 제라드를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리버풀은 토레스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고 토레스는 결국 첼시로 떠나가 버립니다. 2011-2012 시즌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전을 자신의 통산 단일팀 400경기 출전 경기로 만들었고 이는 리버풀 역대 5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제라드는 헤드트릭을 하면서 3대0 대승을 이끕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어느새 100번째 경기에 나서는 기록을 세웠지만 하필 이날 질라탄이 혼자 4골을 넣으면서 잉글랜드 수비를 박살을 냅니다. 2012-2013 시즌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제라드는 부진했습니다. 로저스 감독은 빠른 템포를 추구했고 제라드는 공격 쪽에 있을 때 템포가 느렸습니다. 제라드는 문득 피르로의 플레이가 떠올랐습니다. 포지션을 중원에서 좀 더 내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가 되면서 어시스트를 마구 쌓기 시작해 팀 내 도움 1위까지 하면서 부활합니다. 롱패스가 기가 막히게 전방으로 연결되자 팬들은 이게 진정한 뻥축구라고 환호합니다. 2013-2014 시즌 세계 최정상급의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즈, 스터리지, 스털링이라는 막강한 화력을 내세워 리그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우승 경쟁 상대인 맨시티를 극적으로 3대2로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제라드는 선수들을 모아서 마지막 화이팅을 외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자고. 남은 3경기에서 2승 1무만 기록하면 자력 우승이 달성이 되는데 리버풀 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제라드가 그만 동료에게 패스를 받던 중 미스가 나 첼시 공격수 덴바바에게 골을 헌납한 것.
이후 첼시는 골문을 걸어 잠갔고 조바심이 난 리버풀은 무리한 공격을 하다 그만 윌리안에게 추가골까지 먹으며 패하고 맙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리버풀의 리그 우승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도 꺼놓았죠. 우승이 무너지던 그날 밤 제라드는 수면제의 의지에 잠이 들었습니다. 2014-2015 시즌 루이스 수아레즈가 필리페 쿠티뉴를 잘 돌봐줘 라는 말을 남기고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합니다. 제라드는 쿠티뉴가 리버풀을 훗날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지난 시즌에 정신적 타격이 너무나 컸던지 심한 폼 저하와 피할 수 없는 나이로 인한 체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자 27년간 몸담았던 리버풀을 떠날 때가 온 것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정하면서 2015년 1월 4일 LA 갤럭시와 연봉 66억 1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얼마 후 맨유와 챔스 티켓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 나와 교체로 나오자마자 30초 만에 퇴장을 당해 씁쓸히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출장해 자신은 골을 넣었지만 팀이 6골을 헌납해 슬픈 고별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은퇴하는 드록바가 썬덜랜드전에서 한 골 1어시를 기록하며 명함이 갈립니다. 2015년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후 3골 4어시를 했지만 연봉 60억을 넘게 준 선수치고는 기대 이하라며 문매를 맞았고 1년이 채 안 되어서 2016년 11월 24일 최종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리버풀에서 700경기 이상을 뛰었고 잉글랜드를 대표해서 114경기를 경험한 제라드는 감사의 인사를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위치에 놓아도 소화할 줄 아는 높은 전술 이해도와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골고루 다 갖춘 대표적인 육각형 선수 스티븐 제라드. 중요한 순간마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국내에선 훔바훔바로 불리며 팬들에게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델피에로, 앙리, 네스타, 베컴, 토티, 피를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 사이에선 제라드를 매우 영리한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현 레알 감독 지단은 제라드에 대해서 그의 재능은 배울 수 없이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버풀의 심장은 떠났지만 그의 호흡은 아직 안필드 그라운드에 남아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작지만 투박한 드리블과 단단한 피지컬로 경기장에 풀어놓은 짐승과도 같았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